11번 보면은 11번에 자 11번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옳지 않은 것은 머릿속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요요요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눈 잘 띄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일반 시장 운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자 2번 꼭 기억할 것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이걸 하면서 문장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3번에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대도시 등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미한사항 변경할 때는 전부나 일부 협의심이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쪽에서 협의와 심의를 생략한다는 규정이 있지 이 뒤에는 위에는 그런 거 없어요. 법조문 자체가 없으니까 시험 낼 때 자꾸 갖다 붙여서 시험 내는 거라. 협의심의 생략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 그 다음에 5번이 답은 쉽잖아요.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5년마다. 12번이 드디어 특례. 자, 제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아놔야 되는데 우리가 특례라고 할 때 색깔이 비슷하네. 얘가 제일 좋아요. 확실히 격조가 달라네. 이 독일서 온 거는 뭔가 달라요. 역시 독일은 최고예요. 미제보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미제 하면 왔다 했잖아요. 그 시험에 첫째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놈이 실천적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계획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장기 계획을 실현하는 계획인데 자 지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짤 때 같이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 하면 OX 오케이. 원래 장기계획 짜고 실천적 계획 짜야 되지만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 짤 때 필요하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같이 짤 수도 있다. 하나만 알면 되고 그 다음 진짜 특례가 이제 나옵니다. 바다 매립한 거 있죠? 공유수면에 매립이란 말 나오면 바다를 매립을 해서 육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용도를 정해줘야지. 그럼 하나만 꼭 주의하면 돼요. 매립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지 확보하려고 매립했는데 이웃한 용도가 농림지역이다. 같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고 안 거치고 이 절차를 생략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도 매립의 준공구역 여기는 준공인가 1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별도로 고시는 해줘야 안 해줘요? 고시는 해줘야지. 근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낸단 말이지. 잘 안 보여요. 자, 바다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하고 이웃한 용도적 같다. 저 절차 안 거쳐도 돼요? 그럼 매립구역은 이웃한 용도, 접한 용도 지역하고 똑같이 지정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고시는 해줘야 돼요.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개 용도 지역하고 이웃한 수도 있죠. 그땐 특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거 하나만 꼭 주의해.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네들은 도시지역으로 다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항만구역 그렇죠? 항만구역하고 어항구역 나오면 그냥 생각을 해야 돼요. 얘들은 도시지역에 연접한단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항만구역, 어항구역도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고시는 따로 한다 안 한다? 고시 안 해도 돼요. 얘들은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같은 거 있지요.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시설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지정되면 얘들은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얘들은 고시한다든가. 특히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국가산업단지라는 것들은 도시지역하고 연접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도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럼 요 5개가 바로 도시지역으로. 그럴 때 항만 의왕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 나머지 연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얘들은 별도로 고시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 관리지역 있죠. 우리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얘는 용도가 뭘로 되고? 농림지역으로. 자,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그 순간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리고,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그러죠?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의제되고 특례가 인정한다는 얘기는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이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절차가 없어도 용도가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 특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구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경우는 방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용도 지역에서만 특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렇게 피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짤 때 같이 짤 수 있다. 공유수면인 바다를 매립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가 동일하다면 절차 거칠 필요가 없다.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체 없이 고시는 해야 된다. 별도로 고시해 주라.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가 다르거나 여러 개 용도 지역하고 이웃하고 있다면 특례를 아예 거치지 않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정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항만구역, 어항구역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했단 말이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게 묶이면 그 순간 그 동네는 도시적으로 바뀐다. 고시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객관식 이제 서로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저절로 농림지역으로 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하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그리고 이제 문장을 또 연필로 줄쳐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문장이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5페이지 오른쪽 하단 있지요. 핵심 정리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특례 옳은 거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 보여야 돼요. 이제 1번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자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고시는 별도로 하라고 했죠. 그러니 지금 이게 눈에 보이지요. 얘기했고 내가 읽어주니까 혼자 외롭게 시험 보면 보일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 푸른 걸 또 풀고 또 풀고 해야 돼요. 2번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에 하나여 이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 도시적 되면 안 되지. 수력발전소 설치하기 위한 곳은 도시적 되면 안 되잖아. 제외하고 했으니까. 4번에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나왔는데 얘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란 말이 없잖아요. 5번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깔끔. 밑에 핵심 정리 이해를 하면서 두세 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동영상 보는 거 있지요. 동영상은 집중해서 내가 부족한 한두 번 딱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지. 계속 영상을 보면 안 돼. 시험은 영상으로 나와요? 글로 나와요? 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놨는데 동영상 그만 보고 이제 글 좀 봐라고 했어요. 글 영상으로 안 나오고 글로 나온다고. 글로 나와요. 그래서 문장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 하나 이제 또 질문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에다가 대규모로 택지개발한다. 200만 평을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죠. 그러면 이 200만 평을 묶으면 이 동네는 저절로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대규모로 택지개발하니까 용도지역. 이 절차 필요 없다고. 자,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놓고 택지개발 사업을 안 했어. 그러면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리겠지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풀리듯이 이 개별법에 따라서. 그럼 얘는 옛날 농림지역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요? 돌아가야지.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도시로 바뀌었는데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어. 택지개발 다 끝나버렸지. 완료돼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옛날 용도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땅이 없잖아요. 택지개발 끝나버린 농지가 도시개발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고 나왔던 적이 있다면,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리면 당해구역은 옛날 과거 용도로 환원한다는 거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공사 안 했을 때는 옛날로 돌아갑니다만은. 오케이? 반응이 좀 다르네 또. 이해 가죠? 그렇지. 공사 다 했는데 뭐 택지개발됐는데 농지 없어졌다니까요. 뭐들러 돌아갈 데가 있어? 없는데. 공사 안 하면 옛날 용도로 환원이 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13번 여러분 좋아하는 건폐율 용적률. 와, 원래 이거 3시간 우려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까 이것도 누가 또 껐어. 지가 알아서 꺼졌구나. 아깝네 이거. 역시 바탕은 흰 걸로 써야 돼. 자, 용도 지역을 같이 해결해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4개 용도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지역으로,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있죠. 이런 용도 지역의 종료 묻는 문제도 의외로 툭툭툭 나와요. 작년 나온 문제, 도시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나왔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건 야들 묻는 거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여기서 또 갑니다. 이제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고, 이런 걸 왜 지정할까? 토지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 지을래, 몇 층으로 지을래라고 법령으로 정해가지고. 이게 없으면 개판되겠지요.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국토 전체를 볼 때 이게 4개 용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도시지역 지정했을 때, 관리지역이 지정됐을 때 세분되잖아요. 자, 국토 전체 중에 이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도 있다 없다? 있다. 미지정된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지정되지 않은 곳에다가 건축을 할 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폐율은 20%, 용적률 80%로. 이걸 펼쳐놓고 하면 또 헷갈릴까 봐요. 요것만 놓고. 도시지역은 지정되면 다시 얘가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주상, 공록 그러죠. 얘네들은 미리 도시지역 지정했을 때 도시지역을 자세하게 또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을, 공업지역을, 녹지지역 지정했을 때 법령에서 자세하게 관리하도록, 이놈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요 전용은 1종, 2종. 요 일반주거 요 놈은 1종, 2종, 3종. 이것도 지문에 나와요. 일반주거가 3개예요. 전용은 2개.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걸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는 보전녹지. 이게 왠지 힘이 나잖아요. 생산녹지. 계획녹지. 이게 보생자. 그러지요. 자, 여기서 도시지역은 지정을 했는데 아직 미처 이렇게 세분을 못했어. 그때 건축할 때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 이놈 지정하면 다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런 거 하나하나가 누적될 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관리지역을 지정했지요. 얘가 지정되고 아직 세분을 못했지. 그때는 보전관리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제일 센 거 적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 사고팔 때 농지증 낸다고 안 낸다고? 농지증 내요? 도시지역에서 안 냅니다. 녹지지역은 내는 게 원칙. 녹지지역에서는 농지 사고팔 때 농지증 발급받아요. 그런데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는 안 받아도 되고, 이런 데서는 무조건 농지증 절대 안 받아도 된다. 개념 묻는 거 안 틀려도 되지요. 자, 전용주거. 얘는 무슨 주택 중심? 자, 단독 공동.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단독 아니면 공동. 얘는 중, 고층 주택 중심에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얘들은. 일반 공업지역은, 자, 일반적 공업이 아니고, 그러죠? 경공업, 주거상업 업무 나오면 준이잖아요. 환경을 제어하지 않은 공업 배치야. 이건 너무 쉬우니까 얘들은. 자, 녹지 3개 중에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녹지가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 자연녹지 이렇게.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시킨다면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 미관 이거 아니고 그건 딴 거.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의 종류나 개념 묻는 건 나왔고, 드디어 이제 핵심이 뭘 지을 수 있냐, 이거는 여기서 할 수가 없는 부분 절대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좋아하는 건폐율 있지? 건폐율. 왜요? 좋아하잖아요. 이 색깔이 적절하지 않네. 칠판이 안 좋아서 그러네. 칠판 바꿔야 되겠네. 칠판이. 요건 잘 뛰네. 자신감 있게.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무슨 면적? 그렇지요.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건축 면적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처마 차양 나오면 몇 미터까지 괜찮고? 1m.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도 건축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용적률 나오면 용적률. 중요한 개념이 대지 면적분의 인데, 이때 연면적에는 빠져나가는 게 있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그 다음 주차장 비롯티로 부속 주차장으로 쓸 때 또 이래가지고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이런 거예요.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한다는 것. 21개 용도 지역별로 그냥 건폐율 용적률은 일반적 우리가 외우는 기준 물어봅니다. 그거 대통령령 기준. 건폐율부터. 전형은 둘 다, 일반은 3정 요놈이 70은 준칠이 건칠이 준칠이 건칠이 요거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9, 8, 7, 8 공업은 전부 70 녹지 전부 이런 걸 지금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외우고 있다는 거. 도시 외 지역은 전부 20% 계획관리만. 용적률 또 출발 100m 그러죠? 100, 150, 200, 250, 300 그냥 50씩 더하라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기념으로 500 5391, 1500, 1300
900, 1100, 300, 350, 400, 800, 100. 도시 외 지역은 다 80인데 계획관리만, 요 계획관리 참 중요해요. 지구단위도 지정하고 계획관리 지역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최대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을까요? 5년이나. 계획관리 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5개 사유 중에 3번, 4번, 5번은 2년 연장하고 1번, 2번 연장 안 됨. 1번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이렇게 됐거든요. 우량농지, 조수류, 수목이 할 때,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우량농지가 수목이, 조수류가 이렇게 하면 3년간 제한하고, 계획관리 중요하다니까요. 계획관리지역은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건축기준 완화하고 그러죠. 아주 이놈이 참 쓰임새가 좋아요. 그러면 21개 용도 지역별로 작년의 용적률, 그작년의 건폐율, 그작년의 용적률, 그작년의 건폐율 분석한 결과예요. 그럼 올해는 또 건폐율.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6번 문제 있지요? 16번 문제가 바로 건폐율. 그렇지. 이것도 짧은 시간에. 일단 13번 문제, 16번 좀 이따 풀고요. 요령 또 알려줄 테니까. 13번. 건폐율 용적률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일종 전용조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의 용적률 최대 한도는 동일하다. 자, 일종 전용 얼마? 100. 계획관리도 100. 보생자 800, 100. 동일. 맞네.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중에는 한 20%는 무조건 다단계 판매 사이비 종교에 빠질 만한 사람들이 한 20% 돼요. 뭘 해도 믿는 겁니다. 저 군함 건지면 150조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돈 엄청 벌어준다니까 그거 돈 다 투자하고 믿습니까? 하면 다 믿는다고 그러고. 자, 1번 맞는 겁니다. 자, 2번 준주거 800, 전용공업 200에 걸쳐 있는, 얘가 지금 나올 때 돼서 넣은 건데 하나의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400이다. 그래요? 용적률 몇 프로일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하나의 대지가 1000이죠? 1000인데, 자, 그 중에, 자, 800은 어디? 800은 준주거에 걸쳤고, 일단 500은 아니잖아요. 자, 200은 전용 주거에 걸쳤다. 전용 공업, 거기요. 마음은 벌써 저 앞에 가 있거든요. 하나의 대지의 용적률 500%다. 각 용도 지역 적용 용적률은 법령상 최대를 적용한다며요. 그러면 준주거는 얼마란 얘기예요? 500이잖아요. 용적률이니까. 준주거 최대치가 500 아니요? 그럼 전용공업은 300.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 얘 못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야 봐봐.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 걸쳤을 때 330 이하 부분이 있을 때는 용적률 건폐율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에 건축지 않은 둘 중에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 제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적률은 가중 평균하잖아요. 가중 평균이 뭐냐고. 582 40 그죠? 더하기 200 곱하기 3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죠? 그러면 4000 더하기 2, 3은 6 4600을 지을 수 있으니까 400 60%, 500% 가깝네. 면적 큰 쪽으로. 460%죠. 그리고 용적률은 460에다가 그 밖에 제한은 대지 전체에 대해서 준주거 지역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짓는다 이 말이에요. 가중 평균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그 대지 면적에 곱하기 5, 그 다음에 다 해가지고 더해 뿌리면 되는 거라니까요. 어려워요. 이거 학교로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영어 되게 못하는 사람이 영어 시간이 빨리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죠? 일주일에 4번을 하잖아요. 영어 선생 보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한 놈이 해피르면 7, 17, 27, 37 하는데 7분에 일나서 영어 한번 읽어봐라. 미치는 거지, 이거. 근데 딱 준비해놓은 또 선생님이 또 안 시켜요. 자, 다시 한번. 1000제곱미터의 땅이 용도적 2군데 걸쳤죠. 그 중에 330이하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여러분요. 준주거 용적률 얼마?
삼정 일반 용지를 얼마 줘요? 실제는 줍니다. 한 번도 안 준 적은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은 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최대치를 적용해서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 걸쳤죠. 330 이하 부분이 걸친 땅이 있다면 이 땅에 용적률 적용할 때는 용적률 건폐율 있지요. 가중 평균한다. 가중 평균이 뭐요? 582 40 2, 3은 6 더해가지고 평균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쪽 값으로 가깝게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야가 만약에 200이고 얘가 800이죠. 그럼 이 값에 가깝게 나와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거 한번 언급하려고. 근데 녹지지역과 그 밖에 지역 걸쳤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각각 해야 돼요. 면적 이런 거 구해받지 말고 녹지지역은 무조건 그 녹지지역이 맞게.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자연 취락지구 건폐율은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제 특례네 특례. 취락지구 묶이면 60%, 개발수산 40% 뭐 이런 거 썼죠. 농공단지 70%, 농철이 국가산업단지 80 뭐 그것은 나중에. 일단 얘가 더 중요하니까 주로 시험 분석한 결과는 여기서 주로 매년 나오니까 일단은. 그래서 맞고 4번 일종 전용주거 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50% 이하로서 3종 일반주거하고 최대 한도 똑같다. 맞죠? 3종도 50이잖아요. 비오도시 공법의 양이 쏟아져 나오네요. 외울 양들이. 자, 전용주거 둘 다 50이죠? 3종도 50이잖아요. 다 똑같아. 준공업지역에서 법령상 용적률 최대 한도 적용하면 대지면적 100인 경우에 건축 가능한 연면적은 400이다. 맞죠? 준공업은 용적률이 얼마? 400%니까 300, 350, 400, 350, 400. 건폐율 용적률 문제 틀리고 학원에 틀리면 이거는 집에 못 들어가요. 식구들 문 잠가버린다니까.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심지어 집 팔아버리고 가버려. 하루 만에 팔고 등기 다 쳐버려요. 엄마가 어떻게 틀리고 올까 싶어서. 하루 만에 매매하고 등기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 진짜 땡입니다. 그죠? 하루 만에 양타 쳐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하루 만에 팔고 등기 치면 수수료가 얼마야? 600씩 1200 한 방에 때리네. 600 더 받아 나같이 어리버리 사람 만나면 0.9 달라고 그러고요. 그죠? 자, 14번 한번 볼까, 이제. 용도지역. 자, 13번은 몇 번이라고요? 2번. 틀린 거. 14번의 용도지역 옳은 것. 1.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지. 2번. 이런 게 시험 나오고 했으니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이 아니죠. 관리지역. 3번 맞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존,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자, 맞죠? 4번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인데 왜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출제할 때는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5번에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는 층수에 따라 1정, 2정, 3정. 자, 전용주거는 1정하고 2정으로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그래 15번 같은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옳은 겁니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하면 일종, 일반적, 저, 중, 고, 1, 2, 3.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일반. 준공업은 경주, 그렇죠? 경공업, 요거. 경공업이나 그 밖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 경주. 그 자체 플러스 다른 기능이 보완, 이게 준자 들어가는 거예요. 의외로 2번도 답 많이 찾아야 학생들이 맞다고.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공유수 및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이 가장 큰 용도지역 같은 용도로 지정, 이러면 안 되죠. 공유수면에 매립했다 그러면 매립 목적 이웃한 용도지역 같냐 다르냐 쪽으로 가야 돼요. 4번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적용하는 거 맞죠? 보전 녹지지역. 참고로 이 질문 진짜 자주 나오는데 보세요. 도시지역 지정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로 묶어놓고 아직 세분을 못했다잖아요. 그런데 얘를 적용한다는 거야. 그럼 용도가 중복되는 결과 나오잖아요. 용도 지역은 중복되면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세분하지 않았을 때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 있을 때 건축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구역 걸쳐 있다면 각각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맞는 말이다. 각각의. 자, 오른쪽에 16번에 건폐율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옳게 나열한 거라고 됐죠. 이게 여러분 풀다가요 시간 좀 걸리겠죠. 4번 보세요. 4번 일반 상업 얼마? 80 준공업 70 이종 일반 60 답이죠. 그러니까요 낮은 거부터 높은 걸 해놨지요. 답을 5번 갖다 놓고 지칠 때쯤 돼서 4번에다가 높은 거에서 낮은 순서로 제대로 딱 된 거 갖다 놓는 거예요. 실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4번 딱 풀고 난 다음에 콜 하고 넘어간다니까. 집에 와서 보면 진짜 억울하다니까. 2번, 5번 생산녹지 2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좀만 침착하면 그러죠? 시간 걸리겠어요? 1번 풀었는데 틀리면 이런 것들은 바로 5번으로 가야 돼요. 1번, 2번, 3번 가지 말고 1번, 5번, 2번, 4번 이렇게 푸는 게 시간 조절해요. 용적률 문제든 건폐율 문제든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골라라 그럴 때 낮은 것도 마찬가지고 요령을 잘 보세요.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사이에 딴 게 끼어 있지요. 이 지문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죠? 중심상업, 일반사회 준주거, 준공업, 용적률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틀렸잖아요. 건폐율도 마찬가지죠.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어디 있는가 잘 보면 요런 것 높은 것부터 골라라 했는데 상업지역이 뒤에 있어. 상업지역 앞에 딴 놈이 앉아 있어. 그건 안 봐도 틀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이 낮은 것부터 하죠. 그러면 맨 뒤에가 상업지역 와야 돼요. 그죠? 상업지역 뒤에 한 놈이 있어. 안 봐도 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개가 쏙까지 나가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풀 때 참고로 반드시 침착하게 풀어야 되는 게 이 문제가 낮은 것부터 이게 재작년도 2년 전에 나왔으니까 27에 나온 거 28에는 용적률 똑같이 그럼 올해는 또 건폐율이면 자 여기에 그전 2년 전에는 건폐율이 또 높은 것보다 낮은 걸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낮은 것부터잖아요. 그럼 또 이번엔 또 높은 것부터 낮은 수로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게 내요. 학생들은 기출문제 분석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강의한 사람이 질이 아니고 길 잡아줘야 돼. 그래서 올해는 건폐율 쪽, 용적률도 기본적으로 알고 내셔야 돼요. 왜? 둘이 섞어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용적률, 건폐율 섞어서, 건폐율, 용적률 섞어서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팔자가 참. 자, 그 다음에 17번. 16번은 몇 번이라고요? 5번. 침착하게 푸셔야 돼요. 용도지역 틀린 것. 1번.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할 때는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이 질문 많이 들어봤지요? 플러스하고 거기다 제가 한마디 쓰세요. 그 1번 질문 플러스 시설 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도 생략합니다. 시설 부지 면적 얼마 미만 변경? 도로 부지로 공원 부지 결정했는데 5% 미만으로 변경할 때도 주민, 지방의회,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위반할 수 있다. 요거 하고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요거 하고는 한번 읽어놓고. 맞는 말이에요. 2번. 봐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됐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올까? 자, 택지개발 사업 끝났죠. 그래가지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용도가 뭘로 바뀌고 도시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 안 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리면 옛날로 환원되지만 택지개발 사업 다 끝났지? 그럼 옛날로 환원되는 게 아니다고. 이 도시개발법에서 배운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 그 다음에 4번 관리지역에서, 2번이 3번 뭐죠? 3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된 지역은 국토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정확하게 맞죠?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하면 개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자꾸 연습해서.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 나눠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주거지역 지정했지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아주 문제들이 보편적인 문제들, 60점, 65점, 70점, 75점 레벨의 문제들 계속. 자, 18번 문제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뭐 여기 1분 만에 한번 풀어봐야 돼. 1분 만에. 자, 대지가 얼마래요? 자, 지금쯤 한번 해야 되는 거야. 1000제곱미터라고 연필로 한번 해보고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700은 어디 걸쳤대요? 자, 이렇게 700 이정 일반 주거. 이게 과거에 무지하게 나왔는데 한 4, 5년 지금 굶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한번 얘기하려고 아까 얘기했지만 나머지 일종 일반 나머지가 얼마래요? 300이잖아. 일종 일반 주거에 걸쳤다. 이렇게.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최대 연면적 구해봐라. 해놓고 가로속에 2종 일반주거, 1종 일반주거 용적률은 각각 최대 150%, 100% 줬죠. 자, 2종은 얼마 줬다고? 150. 1종은 100.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용도지 걸쳤잖아요. 용적률 가중 평균 한다면서요. 330 이하 부분 있지요. 야가 600이고 야가 400이면 330 이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종 일반에 맞게만 건물 지으면 되고 얘는 1종 일반 맞으면 돼요. 그런데 걸쳐버렸잖아요. 이렇게 330 이하 부분 양입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양입. 자, 그러면 용적률을 산수 아니야? 아니 700에 1.5배란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얼마 지을 수 있어요? 1050. 얘는 300 그대로잖아요. 1350 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죠? 구구단만 알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더하기 빼기만. 그래서 정답은 얼마? 4번. 자, 19번 한번 볼게요.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특례. 우리 농공단지 관리지역의 일부에 농공단지 묶였어. 여기에 적용하는 법은 무슨 법? 농공단지 안에서 농지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돼요. 산계법 뭐 언제 풀어? 그래서 농공단지에 지정하는 법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거든. 그래서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계법 적용합니다요. 그거는 꼭 알아놔야 되고. 자, 1번 보세요. 1번. 바르지 못한 건데 토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에 대한 거래 시에 농지법 8조에 따른 농지증 필요로 하지 않는다. OX. 어떠한 경우라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요, X요. 이거 실전에 가서 나오면 어떠한 경우라도 나오니까 일단 흑. 자, 이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증 안 내도 돼요? 오? 2번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는 농지법이 아니죠. 농공단지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관리가 아니고 개발에 관한 법령. 산개법. 3번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 맞죠?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좀 됐네. 대답하는 거 보면 건축법, 주택법 하느라고 진을 다 뽑아가지고 앞부분 딱 이렇게. 그래서 농림지역 지정했을 때 농림지역 안에 농지법 적용한다가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인 부분에 대해서만 농지법,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적용한다는 겁니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돼. 내가 지금 더운 여름에 이런 캐롤까지 불러가면서. 4번 자연환경보존지역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 상수원 보호구역 묶이면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묶이면 문화재 보호법 적용합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거시기 기인법. 해양생태계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제 다 외워? 해양거시기 기인법.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에 보전산지면 산지관리법. 법 제목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예전에 문제가 나올 때 박스 처리해서 연결된 적용하는 법 틀린 거 골라봐라 나왔단 말이에요. 자, 농공단지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그래 줄여서 산개법이라고 해요. 자,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 보호법,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뭐 나온 김에 용도구역 쪽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개특법, 수산자원 보호구역 금방 나온 수산자원관리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번에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 자, 요약집 가져왔나요? 용도지구는 뭐 칠판에 쓸만한 거시기끈은 아니고, 자, 요약집 펼쳐보면은 19페이지 오른쪽 하단 보세요. 19페이지 왼쪽 하단에 용도지구들 종류 나오죠? 종류부터 일단 경관 지구는 자, 시, 특. 다시 새롭잖아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고도지구는 세분 안 되죠? 방화지구도 세분 안 되고, 경고, 방방, 외우라 그랬잖아요. 방제지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시가지방제, 자연방.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 나오면 자연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라고 자꾸 눈에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취락지구 중요한 거. 자연취락하고 집단. 자,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하는 게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안에 행위제한은 그렇지.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 개특법 적용한다.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것은 동령할 때 해야 되고. 2개입니다. 2개.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관복이, 특.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특정개발. 그 다음 특정용도, 제한지구.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거 못 짓게 하려고.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각종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하려고. 그래 놓고 밑에 이제 쭉 우리가 이 용도지구 배운 거 외에 용도지구 새로 신설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밑에 행위제한 나오잖아요. 행위제한. 전부 다 조례죠. 조례인데 꼭 기억할 점, 고도지구 안에서는 높이지 않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준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 개발진흥이니까 난개발 막으려고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해야 돼요. 그 다음 방화지구는 언급 안 하니까 시험에서 거의 언급 안 합니다. 방화지구 건축법 따로.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게 개특법 꼭 알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없잖아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지구단위 계획, 나머지 다 조례, 특별히 자연 취락지구는 4층 이하만 짓는다는 것만 좀 알아놓으면 되고. 자, 그러면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번 문제만 풀면 용도 지구별 제한 다 끝납니다. 공항시설 보호지구 항공법. 자, 보세요. 20번에 공항시설 보호지구 나오죠? 이게 지워야 되네. 공항시설 보호지구 있죠? 이걸 지우세요. 그러죠? 시설 보호지구 있잖아요. 시설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 보호지구 있잖아요. 이 중요시설물 안에 항만, 공항, 공용시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번 지문은 언급 안 할 거예요. 1번 지문 언급 안 합니다. 빼놓고 요거는 20번에 내가 이걸 미처 못 봤네. 20번에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나올 거고 그냥 시설 보호지구 원론적으로 나올 거예요. 원론적으로. 그래서 20번에 1번은 보지 말고요. 2번부터 4개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얘가 이상하더라니까. 2번에 고도지구 안에 높이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 3번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집단취락지구 있죠. 걔들 빼면 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알아서 한다. 그래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은 미관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다 틀렸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연결돼야 돼요. 경관 유지에 필요한 도시군 계획 조례. 자연 취락지구가 아니고 4번은 집단 취락, 특히 4번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집단 취락지구는 이 집단 취락지구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들 용도 지역이죠. 지금 나오는 게 용도 지구인데 지구 중에서는 용도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용도 지역에서만 고도지구 지정하고 방화지구 지정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적 종속을 안 받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취락지구 있죠.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서만 개발 제한 구역에서만 지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는 용도 구역적 종속을 받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서만 지정하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 외에서는 지정하면 안 되니까 서로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 안에 제한하는 것은 무슨 법? 개특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그 다음에 방제지구 안에서는 방화지구가 아니잖아요.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지진, 그 밖에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꼭 2가지, 3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고도, 지구 안에 높이 제한을 도시군 계획 조례라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진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를 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라고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정할 때 높이 50m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면 50m보다 높은 걸 지을 수 없다. 따로 조례로 50m라고 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래서 고도지구는 자꾸 시험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라고 낸다 이 말. 그 다음 요거 하고 개발진흥지구 있지요. 얘는 조례가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를 자꾸 자연취락지구라고 시험 내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개특법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단 취락지구. 요 세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1번에 용도, 그 20번 정답은 5분이에요. 21번의 용도구역은 세 분 개인적인, 요거 있잖아요. 용도구역. 요거는 요거만 봐놓으면 돼요. 요거만. 여태까지 시가와 조정구역은 거의 뭐 용도구역 낼 때 5개죠. 5개. 이 전체적인 걸 공부해야 10분. 참물 한 잔 먹고 계속 가요.